네, 안녕하세요. 국어하는 콩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하작 부분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 2, 3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유형의 경우에는 보통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서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5번처럼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발표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건 발표 지문의 끝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끝부분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전통 매듭의 의미를 떠올리며 우리 주변의 전통 매듭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해도 점검이 아니죠. 뭐 이해하셨나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도 어디에서 해당 부분이 등장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였다고 했는데 두 번째 줄에 지난주에 매듭팔찌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청중에게 질문을 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물음표만 찾으시면 돼요. 여기 바로 보이네요. 다음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여기 누리집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있고 발표 중간중간 단어의 뜻을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 연꽃 봉어리라는 연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연봉 매듭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료 1을 활용하였다. 연봉 매듭은 연꽃 봉오리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연꽃 봉오리와 이 매듭의 형태를 비교하고 있죠. 맞는 말이 되겠네요. 연봉 매듭이 단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1을 활용하고 있다. 매듭은 보통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 매듭은 단추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옷의 단추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죠. 맞는 말이고 가지방석 매듭은 생쪽 매듭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활용하였다. 여기에 왼쪽 아래에 이 생쪽 매듭은 원이 3개라서 그렇다. 가지방석 매듭도 생쪽 매듭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가지방석 매듭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1을 활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거는 위에 나오는 연봉 매듭이었고 이렇게 선추를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선추는 부채 고리나 자루에 매다는 장식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장식품은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보고 넘어가자면 좋은 일을 줄줄이 이어간다는 의미가 담겼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가지방석 매듭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였는데 이 문제도 조금 키워드를 찾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나뉘었다. 근데 여기 보면 매듭을 단추 용도로 사용한 것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느꼈어. 나도 다른 사례를 찾아봐야겠어. 이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 게 이게 사실이고 이게 본인의 의견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발표에서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여기 나온 요 발표에 있는 내용 중에 사실은 이거고 발표자의 의견은 이거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의 감상을 드러낸 거였기 때문에 답이 아니었고요. 학생이는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학생이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이런 걸 새로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죠. 학생 3은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죠. 무슨 매듭인지 궁금해 라고 했을 뿐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 얘기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 1과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학생 2와 3은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했는데 좀 더 찾기 쉬운 게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가 여부죠. 그래서 보니까 나는 그동안 매듭을 뭐 하는 데만 사용했는데 라던가 나는 전통 매듭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라던가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답 5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보기에 나온 학생 1을 줄줄 따라가면서 바로 풀어버리고 넘어가거든요. 보시면 지난 논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환기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번 논의에서 우리가 뭐뭐 하기로 했잖아.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순서대로 나온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앞부분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고요. 1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며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하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문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부터 확인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신이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참가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학생 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즘에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행사가 많아서인지 구청 누리집에 학교 행사를 많이 홍보하더라고 라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홍보하고 있더라. 그래서 얘가 뭐뭐 구 알림이에 우리 학교 행사를 홍보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서인 거죠. 그 다음에 대화 참가자의 의견을 듣고 의견에 덧붙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마을과 관련된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번 공연 내용도 함께 소개했으면 좋겠어. 덧붙인 내용이죠. 다음 모임에서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마무리까지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학생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말했고 이 5번 말한 게 전체적인 보기와 바로바로 연결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며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장소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정리는 했어요. 그쵸?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하는 게 아니라 홍보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새로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논의할 부분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요.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 역시 4번과 비슷하게 순서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A 부분과 B 부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였는데 A에서 학생 E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어린이 대상 체험 활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시면 축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행사를 추가하면 어떨까? 만족도 조사 결과 언급했고요. 어린이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학생 A는 체험 활동을 하기 불편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연 장소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소강당엔 책상이 없어서 그림 그리기 불편할 것 같으니까 장소를 바꾸자, 변경하자고 얘기를 했죠. A에서 학생 E는 공간적 특성을 근거로 들어 공용 교실 활용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 공용 교실로 옮기자. 왜냐면 공간이 넓어서 무대 설치가 가능하고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 편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4번입니다. B에서 학생 3은 기존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 누리집 대신 땡땡구 알림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학교 누리집에만 홍보했더니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어. 이게 기존 홍보 방식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청 누리집에 이거 해도 우리 행사를 홍보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5번 문제 많이 틀리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누리집 대신에 이걸 활용하자라는 얘기 내가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5번을 그냥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학생 E는 홍보하는 글에 들어갈 공연 정보를 나열하고 여기 보니까 작품명, 공연 일시, 장소 같은 공연 정보 나열했죠. 마을 주민의 관심도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자. 너무 맞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4번, 5번 중에 답이 뭐지? 이렇게 1, 2, 3번 중에 내가 놓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장난이 너무 심했던 문제죠. 대신이라는 표현을 활용했기 때문에 답이 4번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누리집 대신에 이걸 활용하자라는 게 아니라 누리집 플러스 땡땡구청의 알림이를 활용하자라는 의미였었죠. 여기 보면 뭐뭐에서도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답이 4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작에서 말장난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애들이 많이 틀리니까요. 그런데 일단 보기를 끝까지 한번 보시고 시간이 괜찮으시면 내가 고른 정답에서 확신을 얻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2, 3번 다 알맞게 지웠고 4번이 내가 답인 걸 몰랐을 때 답인 5번을 한번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기 전에 1, 2, 3, 4 다 아니니까 5번이겠지? 이렇게 찍기 전에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보기의 순서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도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장난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으로 가볼게요. 자, 학생이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지금 가를 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은 시험지 보고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 많은데 이 문제부터는 순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안내하기로 한 논의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동아리에서 창작한 아기 나무의 꿈을 각색한 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맞는 말이네요. 이번 공연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 논의 내용을 반영해서
공연 내용이 마을 보호수인 느티나무와 그 느티나무가 바라본 우리 마을의 모습임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번에 추가된 체험활동에 대해 안내하기로 한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그림 그리기 체험활동으로 인해 공연 대상이 마을 어린이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림 그리기 체험활동으로 인해서 공연 대상이 마을 어린이로 정해졌다는 게 지금 옳지 않죠. 왜냐하면 공연 대상이 마을 어린이로만 정해졌다면 공연을 보는 사람이 마을 어린이밖에 없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부분에 보시면 관람을 희망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게다가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리가 안 맞아요. 그림 그리기 체험 때문에 이번 공연 대상은 마을 어린이들입니다 라는 내용이 전혀 보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문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부분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공연이 끝난 뒤에는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림 그리기 체험 활동에 대한 얘기는 추가적으로 들어갔지만 공연 대상이 마을 어린이들로 정해졌다는 점은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추가된 체험 활동에 대해서 안내하기로 했다. 그럼 여기에만 국한돼야죠, 내용이. 이 부분은 약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맞지도 않는 보기였습니다. 답 3번 되겠네요. 4번, 5번도 읽어볼게요. 동아리 행사 신청 방법을 안내하기로 한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 기간과 온라인 주소 알려줬죠. 마지막으로 우리 동아리가 했던 활동 중 마을과 관련된 활동을 알려주기로 한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그동안 우리가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동아리를 창작하고 매년 공연을 해왔다는 것을 윗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번 볼게요. 마지막 문단이 초고인데 보기처럼 고쳤었대요. 보기를 이렇게 고쳤었대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먼저 파악해야겠죠. 여기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동아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 밑에 보면 요 3번, 1, 2, 3번까지가 굉장히 답일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사 일정 아니죠. 행사 참여에 대한 당부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참여에 대한 당부의 말은 와주세요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문의 내용 한번 볼게요. 이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은 내가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이라면 행사의 의의와 연결되는 것이겠죠. 이 행사가 이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와주세요라는 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건너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의 꼬리를.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항상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이 부사어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9번 문제는 뒤에 보고 8번이랑 10번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이 초고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보통 쉽게 내려면 순서대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8번까지 와버려서인지 순서대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문 짧으니까 그냥 같이 빠르게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 먹는 과일과 채소는 품목별로 등급 규격의 항목 기준에 따라 특상 보통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농산물 등급 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을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규격의 도입의 이유죠. 등급 규격의 항목이 크기, 모양 등 농산물 외관과 관련이 있어 맛이나 영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농산물이 등급 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러한 등급의 농산물은 우리에게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등급외로 분류된 농산물은 일반적인 유통 과정에 따라 거래되지 못하기 때문에 잼, 주스 등으로 가공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에는 헐값이라도 거래되지만 가공이 어려운 품목들은 거래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만대요. 등급의 농산물은 맛과 영양, 가격 면에서 볼 때 소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유통 과정에서 소외되어 버려지고 있다. 판매되지 못할 경우 농산물 생산에 사용된 물, 비료, 노동력과 같은 자원이 낭비가 되고 폐기 과정에서도 비용이 들어 농가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의 내용이죠. 등급의 농산물은 환경 문제도 야기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겠네요. 매립된 폐기 농산물은 썩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메탄을 발생시키는데 소비가 가능한 등급의 농산물까지 불필요하게 폐기되어 이러한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급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가공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가공이 가능한 애들은 헐값으라도 거래가 되지만 어려운 애들은 폐기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등급의 농산물의 구매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제시해야겠어라고 얘기했는데 구매 활성화 방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실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이걸 구매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디귿 리을 미음도 보자면 등급 규격 항목과 관련지어서 등급의 농산물이 발생하는 이유를 적어야겠다. 그래서 등급의 농산물은 뭐 이런 외관이 있고 이런 외관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등급의 농산물로 분류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적 환경 문제는 여기 밑에 나왔었죠.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등급의 농산물을 일컫는 다른 명칭 못난이 농산물이 나왔습니다. 10번 보면 초고를 읽은 교직 편집부 학생이 초고 조언이다 반영하여 A를 작성한대요. 등급의 농산물의 소비가 농가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를 각각의 측면에서 밝히고 두 개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이유를 밝히고 농산물의 소비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말무리하라고 했는데 1번부터 보면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과 영양면을 인정받고 있다. 소비하라는 태도를 가지자. 이건 이제 권유는 맞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등급의 농산물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급의 농산물 소비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비자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에서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농가는 등급의 농산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두 가지 관점에서의 이득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제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서 모두 등급의 농산물 소비에 동참해보자 권유하는 내용이죠. 답 4번 되겠네요. 5번 보면은 소비자는 맛과 외양을 갖춘 등급의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농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양쪽 입장은 다 나왔는데 등급의 농산물 판매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권유하는 내용이 빠져있죠. 그래서 5번은 답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9번 문제 가볼게요.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를 사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기억 다시 이를 활용하여 등급의 농산물 구매에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 자료로 이 문단에 사용한다. 이 문단에 보시면 이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억 다시 1에서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게 95.9%로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얘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니은을 활용하여 등급의 농산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폐기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한다. 일단 3문단이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맞았어요. 여기 보니까 애호박의 예시가 나오는데 처음과 끝의 굵기가 비슷하고 구부러진 것이 없어야 해서 비닐을 씌워서 상품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이미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답 2번 아니겠네요. 디귿을 활용하여 한 해 동안 벌어지는 등급의 농산물의 생산액을 등급의 농산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해가 크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수치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3조 2천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 자료가 나오죠. 이거 3문단에 문제 나오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기억 다시 1과 니은을 활용하여 등급의 농산물로 인한 농가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등급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4문단에 추가한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농가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등급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가 생기는 이유는 구매 경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5번 부분 보시면 등급의 농산물의 구매 적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4문단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죠. 전문가가 또 게다가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아깝게 버려지는 농산물이 줄어들 것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접근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알맞게 이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럼 합법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문법과 비문학을 얼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